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수면은 피로한 신체를 회복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며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활성화시켜 감기나 몸살 같은 잔병을 치유시키고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으며 스트레스 완화 기능이 있어 슬프고 화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반면 수면이 부족할 경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감소시켜 우울증을 유발하고 성장 호르몬의 감소로 성장과 발육이 더뎌지며 노화는 빨라지고 수명까지 단축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자기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을 의미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어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깨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상 시간을 정한 다음 그 시간으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전으로 지침 시간을 정하여 주중과 주말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 후반부에 많이 나타나는 꿈꾸는 잠인 렘수면은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고 기억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렘수면의 부족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중간에 깨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기상 시간대까지 침상에 누워 있으며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교대 근무자나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일 경우 생체 리듬이 불안정하고 규칙적인 수면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가급적 아침 일찍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밤에 깊게 잘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수면 압력이 올라가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이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운동과 같은 적절한 동적 활동을 일찍 시작할수록 피로도와 함께 수면 압력이 증가되어 저녁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수면 압력은 밝은 빛에 충분히 노출되어야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어두운 곳에 있거나 선글라스 끼는 것을 삼가고 가급적 밝은 장소에서 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잠은 가급적 피하거나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수면 압력이 떨어지지 않으며 길게 자거나 늦은 낮잠일수록 야간 수면을 방해하므로 오후 3시 이후 낮잠이나 1시간 이상의 낮잠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 섭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초콜릿, 콜라, 에너지 음료, 녹차, 홍차 등과 같은 카페인 음식은 섭취 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평균 6시간 정도 걸리며 12시간이 지나도 10에서 20% 정도는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잔존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의 욕구를 떨어뜨려 잠드는 것은 어렵게 하고 깊은 수면까지 방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 6시간 전부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을 추천하며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도 권장량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에 민감하여 수면에 방해되는 분들은 가급적 오전에만 카페인 음식을 섭취하길 권장하며 평소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커피를 포함한 모든 카페인 음식을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넷째, 지침 전 강한 빛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뇌에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TV, 핸드폰, 컴퓨터, 거실 등과 같은 강한 빛 자극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백색 조명이나 블루라이트는 10분만 노출되어도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해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반면 빨간색이나 노란색 조명은 일정 시간 노출되어도 멜라토닌 분비를 덜 억제해 수면을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침 1시간 전부터는 백색 조명이나 블루라이트 전자기기를 최대한 피하고 지침 시에는 침실을 암막 커튼으로 가리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에서 잠이 안 온다고 TV나 핸드폰 보는 것을 피하고 밝은 빛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어야 할 경우 편광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천천히 복식 호흡하며 잠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을 쉽게 못 드는 입면장애가 있을 경우 술을 마시거나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노란색이나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천천히 복식호흡을 해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특히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호흡하는 행위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가장 좋은 입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어간 다음 30분 이내에 잠들지 않는다면 침실에서 벗어나 서늘한 거실로 나간 다음 노란색 조명 아래에서 가벼운 독서나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가 졸리게 들 때 다시 침실로 가서 잠을 다시 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스트레스나 불안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입면을 크게 방해하므로 잠들기 전에는 고민이나 걱정보다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하며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하는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신체의 피로를 누적시켜 밤에 빨리 잠들게 하고 깊은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운동이나 격렬한 활동은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연쇄적으로 멜라토닌 생성은 억제하여 입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독서나 일기쓰기, 복식호흡, 스트레칭, 명상, 조용한 음악 듣기와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 수 있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차분한 활동을 추천합니다. 일곱째, 잠자기 직전에는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에는 위장도 쉬어줘야 하는데 자기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자는 동안에도 뇌와 소화기관을 작동시켜 위장에 부담을 주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뇨로 인해 수면 중에 자꾸 깰 수 있으므로 물은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증가시키고 잠을 쉽게 들게 하는 면도 있지만 이뇨작용으로 인해 중간에 잠을 자꾸 깨게 만들고 깊은 수면도 방해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포함해 과일, 간식, 차, 술 등 어떤 음식도 안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덟째, 침실을 최적의 수면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쾌면을 위한 적정 실내 온도는 24도, 습도는 50%이며 특히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하는 것이 입면에 크게 도움됩니다. 반면 겨울철 심한 난방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는 억제하여 입면을 방해하므로 침실은 너무 덥지 않도록 하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통기성이 좋아 땀이 잘 차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침구를 쓰는 걸 추천하며 외부 소음이나 시계 소리 등 미세한 소음도 수면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주변 소음을 철저히 차단하여 조용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수면 자세는 천정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며 엎드려 자는 것은 척추에 무리를 주어 디스크를 유발하거나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게 좋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건강의 기초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것은 충전이 덜 된 휴대폰과 같아
몸에 무리를 주어 질병이 생기거나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정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또한 가급적 아침 일찍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카페인 섭취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지침 전에는 강한 빛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물을 포함해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수면 습관을 통해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